네, 안녕하십니까. 논준모연구소의 김상하 소장입니다. 오늘 조금 주제가 요즘 같은 시국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작살이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치 편향적 의도는 없고 오로지 논문의 관점에서만 보는 내용이라서 감히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내용이냐? 뭐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전화일까? 뭐 일반 컨설팅 문의가 온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기자분들이 전화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용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이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에 이어서 석사 논문까지 표절 문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조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자문을 구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뭐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표절률, 퍼센트, 소프트웨어, 뭐 카피킬러 이런 거 돌려보니까 뭐 몇 프로가 나오더라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카피킬러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맞아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참고가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앞서서 이 연구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소프트웨어로 가려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가려내는 사람들은 기자분들도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자들이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의 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사는 가장 비슷해 보이는 선행 연구를 찾는 게 답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된 논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조금 더 일찍 쓰여진 어떤 문헌이라든가 논문을 찾아서 비교를 해 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그리고 나서 꼭 학자들한테 특히 지도교수 그리고 그 학교의 심사를 담당했던 분들한테 다시 자문을 구하셔야 될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JTBC 방송국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또 JTBC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승열 PD신가요?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분 저한테 전화 안 왔어요. 그 전에 이제 박사 논문 때 그 누구죠? PD 분인가 기자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 이분이 제가 왜 이거를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오승열 PD죠. 이분이 지금 한 내용이 요 동영상 들어가 보시면 2시 18분에서 했던 말 그리고 2시 40 아니 2분 18초에서 했던 말, 2분 46초에서 했던 말, 요 말이 지금까지 제가 뭐 예전에 뭐 홍진영 씨나 뭐 설민석 씨나 이런 논문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장했던 내용에 가장 근접하게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PD분이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접근하는 자세가 좋았다.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동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 안 한다 이거를 떠나서 논문만 보자는 거죠. 논문만. 자, 이분은 분명히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않았는데 선행연구조사를 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일단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이 사실 이 기자분이나 PD분이 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도하셨던 분이나 심사하신 분이 했었어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 학자가 해야 될 몫을 이 기자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카피킬러나 뭐 터닛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비슷한 거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로 지금 저는 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절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유사도율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수치가 나오는데 이 PD가 뭐라고 하냐면 수치가 높아서 바로 표절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교수님들조차도 카피킬러 돌려서 몇 프로가 나오면 아, 요만큼 표절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기자분이 수치가 높아서 바로 표절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오히려 교수님들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절이 되려면 자문을 받아야지. 교수님들한테. 이때 이 교수님들이 정말 선행연구까지 자기가 현재 학문을 해왔으니까 학생보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연구를 봐왔을 거 아니에요. 문헌도 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현재 공부해온 내용과 그 교수님들 방에 가보면 뒤에 보면 책꽂이에 책 엄청나게 꽂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요새 또 카피킬러 같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검토를 해봐야죠. 그런 다음에 표절이라는 진단을 해야죠. 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도 있어요. 예. 원리 뭐 학사 위에 석사 있고 석사 위에 박사 있고 뭐 박사 위에 도사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뭐 도사까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학위를 논문을 통과를 시켜서 뭐 학위를 줬겠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심이 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표절이냐 아니냐, 뭐 학위 취소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판정은 여기 보시면은 공식적으로 표절이 되려면 숙명여대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표절이라는 판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룰인데 지금 현실에서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취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기자분이 거의 뭐 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이제 참고적으로 이 교수님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아주 단적인 예가 지난번 설민석 씨 그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때 사건 반장이라는 JTBC 프로그램이 있죠. 이 자꾸 제가 찾다 보니까 JTBC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저도 대부분 JTBC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 지금 현재 뭐 정치권에서 한때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경기대학교 이제 뭐 이 사진 보면 아시겠죠? 이모 교수님께서 뭐 전반적인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2분 38초쯤 되는 지점에서 보시면 현재 교수님들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눈으로 보고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카피킬러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뒤에다가 보통 어휘가 6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문장 속에서 똑같이 이제 나타나면 표절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판단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히려 여기 앞에서 보셨던 이 기자님처럼 선행연구 조사도 자료하고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표절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인식하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진단과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냐. 오히려 교수가 아닌 기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같은 JTBC에서 나왔던 방송을 보더라 하더라도 다른 방송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홍진영 논문이나 그 설민석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례를 봐도 대부분 퍼센트의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랬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 이후로 저는 우리는 퍼센트에 너무 100% 의존하지 말자라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여러분들 조금 그 의도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제목만 보셔도 뭐냐면 카피킬러 의존한 표절 검증 맹점, 통과 논문에도 의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흰색으로 쓰면 안 걸린다, 뭐 이러면 안 걸린다, 저러면 안 걸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약간 지금 이제 그것을 그 카피킬러를 지금 만든 제작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카피킬러가 안 좋다라고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 카피킬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카피킬러가 있고 턴잇인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됩니까? 뭔가 다르죠, 약간. 여러분들 여기서 뭐 좀 보이십니까? 좀 다르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카피킬러는 표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터닛잇은 유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킬러나 터닛잇이 내준 그 수치를 보고 바로 표절의 판단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면 안 되고 이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표절이 되는 건 아니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문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 표절을 검사한다라기보다는 유사도를 검사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게 정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지만 이렇게 랩3라고 교차율이라는 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출처와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이 1대1로 대응이 되는가, 이게 100%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뭐 92%가 된다 이러면 뭔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잡아주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사용을 한다면, 아니 논문 쓰는데 너무 세상 너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전자도서관도 있어가지고 선행연구 조사하기도 너무 편하잖아요. 요즘처럼 논문 쓰기 좋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것은 지금 요즘에 논문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뭐 옛날처럼 썰렁썰렁 해가지고 뭐 썼던 뭐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이제 그렇게 썰렁썰렁 못 쓴다는 거죠.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뭐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논문 쓰는데 오히려 더 쉬워요. 네. 더 정확한 논문을 쓸 수 있고 완성도 높은 논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구글에서 나무위키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지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종류가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참고문은 출처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표절의 위험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지 관리 소프트웨어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참고문헌과 출처 관리, 인용문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제안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아이고. 첫 번째는 논문 작성 관련 교육 계획을 좀 수립하고 실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학원을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수님들이 야, 대학원은 네가 와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 아예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은 당연히 논문을 쓰는 실력이 굉장히 낮거나 부족할 거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논문 쓰는 실력이 출중해. 저 같으면 대학원 안 들어가요. 왜 대학원 들어가요? 학위 받을러? 학위 안 받으면 어때? 내가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 되는 거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 그런데 논문을 못 쓰고 연구를 하는 실력이 부족하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뭐 그 김에 학위도 받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자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대학원 들어갈 때 논문 잘 쓰면서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 못 쓰지.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원 원내 커리큘럼에서 뭐 정규 강의나 딴 거 말고 진짜 좀 논문 작성과 관련된 정규 강의나 특강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서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교수님들 뭐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자기들끼리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뭐 느낌이 들어요. 논문에서 지도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나한테 잘하고 막 굽신거리고 이러니까 그게 짜릿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특강과 정규 교육의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논문 써오면 교수님들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도를 좀 덜 해도 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논문 지도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교수님들도 자기 손으로 논문 못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도 자질이 부족한 교수님들은 논문 지도 교수 선정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이런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채찍질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 학교에서 교수님이라고 권위 내세우고 내 말이 옳다, 내가 지도하는 내 스타일만 따라야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다. 이런 고집은 이제 피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논문에서 뭐가 중요한 걸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써놓은 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논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연구자의 의도, 연구 필요성, 학술적 가치, 선행 연구의 차별화 이게 내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의도, 필요성, 가치, 차별화 네 개로 썼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게 마치 내 것이냐. 어디서 베껴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 내가 소위 말해서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면 정확하게 된장을 중심에 두고 똥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된장만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장할 때 된장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똥으로 다 채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똥이 마치 내 것인 양 일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인용한 것처럼 일부는 내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기법이 중요하죠. 솔직히 분석하고 기법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연구 의도 필요성, 뭐 학술적 가치 이거보다는 훨씬 덜 중요해요. 제일 마지막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용 문구, 뭐 분석 소프트웨어, 뭐 갖가지 자료들 이것들은 내 논리를 지키고 펼쳐 나가기 위한 부수적인 도구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내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실수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의도적으로 본인이 표절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논문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의 한계를 느껴요. 예, 컨설팅의 한계를 느껴서 저도 자꾸 교육으로 그래서 특강을 자꾸 시간을 많이 배분을 하고 있는 저 역시 뭔가 컨설팅의 한계를 느껴서 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컨설팅을 학교에 대비를 하자면 지도 교수님의 논문 지도예요. 근데 지도 이전에 컨설팅 이전에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 교육이 수립되고 실시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바가 학교에서도 통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논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뭐 논문을 쓰는 학생분들이나 또는 지도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새 워낙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논문 쓰기 편한 세상이거든요.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라 이 좋은 기술들을 논문의 완성도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교육을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 놓으면 사실상 교수님들이 논문 지도가 더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완성도는 더 높아지고 이런 사단이 날 만한 우려는 더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혹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